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우리 몸 신경계에 이상이나 손상이 생겨서 신경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 신경병증성 통증,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편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단법부터 치료 방법, 또 완치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역시 최지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선 편들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통증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진단이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경계에 손상이 있고 그 이후 통증이 발생했다면 신경병성 통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과거에 다친 적이 있는지, 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감염이나 수술을 했는지 등의 과거력이나 동반질환, 통증 정도를 문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학적 검사, 필요하다면 엑스레이, 초음파, MRI, 신경근전도, 정량적 감각 신경 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인 질환이나 손상된 신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의 이상을 보기 위한 발한 검사나 체열 촬영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통증이 발생한 시기, 문진을 통해 환자의 과거력, 증상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또 다른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셨고요. 자, 그럼 이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인 질환도 증상도 정말 이게 다양해서 치료 과정이 벌써부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의 목표는 증상 완화입니다. 네. 원인 질환과 발병 기전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먹는 약과 신경 치료 시술을 병행합니다.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 주사라고 불리는 침습적인 신경 치료 시술뿐만 아니라 먹는 통증약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편에서 일반 진통제로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약물이 치료에 사용되나요? 네,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이는 1차 약제로 항경련제, 항우울제, 국소마취제 성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경의 활성도를 조절하거나 인체의 내인성 억제 기전을 강화하는 작용을 도와주는 약제입니다. 부작용을 환자가 견딜만 하다면 통증이 조절될 때까지 약의 용량을 증량하고 약물 효과가 없다고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 약제로 효과가 없다면 복합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지지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병용 투여할 수 있는 약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트라마돌, 마약성 진통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치료 단계에서 통증이 좀 호전되면 정말 다행인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7점 이상인 경우에는 진통기기를 몸속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척수신경을 자극하는 척수 자극기, 다른 한 가지는 뇌척수액으로 직접 진통제를 투여하는 척수 약물 펌프입니다. 주로 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진통제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나 재활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다학제 접근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치료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니까요. 지금 이 시도한 치료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꾸준히 치료를 해서 나에게 맞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완치가 될 수는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병은 언제 낫나요? 그렇죠. 이약이나 주사 시술의 목적이 치료인가요? 단지 증상 완화인가요? 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목표를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증상 완화입니다. 그러면은
완치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불가능한 겁니까? 네, 만성적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고 변해버린 통증 전달 체계를 손상이 있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기는 힘듭니다. 신경은 온몸에 걸쳐 사지 말단까지 분포해 있고 수술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뇌가 있는 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참 들을수록 어렵고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경을 제거할 수도 없는데 한번 망가지고 변해버린 통증 전달 체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도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 또는 갑작스러운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 질환의 치료가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이 정상적인 통증 전달 과정인 치매 수용성 통증도 함께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 통증을 구분하여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성 염증성 통증은 조직의 손상이 회복되면 사라지지만 신경병성 통증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체의 염증 반응으로 인한 지속적 흥분이나 이들 사이 연결망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완치가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통증을 그저 참거나 무시하지 말고 우리 교수님 같은 통증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통증이 없거나 적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한 질환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호전되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3편에 걸쳐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또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 최지연 교수님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 주제가 온도와 촉각에 관여하는 수용체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해당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은 병이 생기는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지속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의 치료는 고통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료진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증을 참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통증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서서히 통증을 줄여간다는 마음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완치를 목표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꾸준히 치료제가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기에 행하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 인사이트